자, 다음으로는 사법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당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법일 경우를 대비해서 회의를 소집했다라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니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유언이다라고 외쳐야 할 판에 합법일 경우를 대비해서 회의를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해야 할,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부의 사법부의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에게 헬기로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을 내린 윤석열. 그런데 여기에 가장 이건 위헌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요. 저는 사법부가 조금 비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비겁한 것 같아요. 와.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이거 문제가 있는 데라고 누구나 다 감지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추이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니까 사실은 정말 뒷걸음치면서 모여서 비상계엄이 성공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나름의 의혹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예. 사법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부인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인하고 사실은 있는데. 비상계엄 때 저도 언론사에서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방송사, 언론사도 이거 어떻게 튈지 모르겠는데? 라는 거에 대한 정말 직감을 하고 밤새 여러 직원들이 이제 출근하고 그러면서 이걸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에 대한 그런 눈치 작전이 상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비상계엄 이거 부당하다,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발언하니까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패널, 그들이 봤을 때는 불안을 뭔가 일으킬 것 같은 그런 패널들 딱 배제하고 기자랑만 딱 이렇게 중계만 하더라고요. 예. 그게 언론의 모습이고 지금의 사법부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알려진 바로는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 대법원에도 실무자들, 판사들 계속 이제 카톡이나 뭐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대응해야 돼? 그러지 말고 우리 모여갖고 회의하자. 이렇게 돼갖고 소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부르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우리 천 행정처장도 부르고 이러면서 모임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10분 전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본인들은 주장하죠. 아니, 우리는 비상계엄이 되면은 사실은 포고령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이건 누구나 봐도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하려고 했어.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할 때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권을 발동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문제의식 갖고 있었다. 그리고 군 병력으로 해소가 가능한 국가 비상사태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식 갖고 있었다. 이러면서 사실은 천대엽 처장이 나와갖고 그냥 변명을 했거든요. 예. 우리는 대비하려고 한 거지 사실은 비상계엄이 합헌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긴 했지만요. 실제로 이거는 본인이 자승자박이자 긁어 부스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국감에서 해당 회의 소집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할 조치가 있기 때문에 모인 거다라고 또 발언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말바꾸기 논란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사법부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두환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그때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직에서 중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시민들이 국회에 모여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을 저지했고 행정부는 오히려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날의 국무회의 CCTV 우리 국민들이 희희덕덕하는 모습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도 이런 상권 분립의 독립된 사법기관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했을 때 그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합헌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행정부가 밀고 나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성공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면서 편승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국회로서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 주기현 판사하고 이진관 판사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또 뭐 희죽희죽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진관 판사는 비교를 하면서 이진관 판사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가 아니고 주요 종사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잖아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님, 예. CCTV 보셨죠? 예. 한덕수가 어떻게 내란 임무에 종사하는지 보셨죠? 예. 보셨고 우리 법원의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내란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언론보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검은 공소장 변경합니까? 검찰은? 지금 뭐 특검에서 해야 될 대검은 상황입니다.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했죠? 예. 예.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CTV에 나왔어요. 나왔죠? 이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온 세상에 CCTV에 다 나왔어요. 법원엔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기현은 그거 다 보고도 희죽희죽 웃습니다. 자, 지기현 사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잘못이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니까. 100% 제 잘못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개한다고 하니까 변호사가 왜 중개 약속 안 하고 중개하느냐 이런 말에 저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판사의 모습입니까? 중개는 법에 정해져 있고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재판 공개는 법에 정해진 대원칙입니다.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예, 법원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관리를 하지 않죠? 이진관 법관의 사진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기현,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꾸라고요. 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래야 대한민국 법원의 독립이 생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바꾸십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러니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출석해갖고 내란 재판 봤는데 지경 판사 너무 가벼워 보여요. 사실 재판 중계 이제 다 공개되다 보니까 판사로서의 존엄, 권위 이런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 얘기도 지금 쏙 들어간 상황이긴 한데 이번 재판이 연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 관심 갖고 사실은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내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뻗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타기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면은 나는 조용히 그냥 타락하겠다. 이런 또 음모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간에 이번 가을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내란과 여러 상황에 대한 본인들의 스스로 자조하고 아니면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추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서영구 의원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대법관들이 이재명 그 전 후보 기록과 관련해서 종이로 받는지 아니면 전자 문서로 받는지 명확히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제 그 전자 문서도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자 문서로 본 거는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현재로서 이재명 대통령 그 파기환송심 때 종이로 봤다 그러면 7만 쪽 복사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없고. 그리고 로그인 기록도 없고. 그럼 뭘로 봤냐라고 추궁했더니 명확히 또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대엽 그 처장이 답변이 막 그냥 두리뭉실해요. 예. 그리고 사실관계 내부 취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대충 이렇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 10월 10일부터 전자 로그인으로 보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종이로 봐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그 사실조차도 아니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졸속으로 파기환송하는 게 정말
결국에는 소수 의견으로 일부의 대법관들도 이거 너무 졸속으로 됐다. 위험하다. 이런 기록을 남길 정도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인데 천대엽 대법원장은 나와서 그거 뭐 출력 안 된 거는요. 전자기록을 봤을 수도 있어요. 라고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규정이나 규율 이런 것들 증명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 대한 불신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요즘에 또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처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를 예. 뭐 폐쇄한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또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예. 평소에 제대로 된 그 취지의 기능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래서 국민 신뢰를 유지했으면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녹을 먹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 사법부가 정말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게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신뢰를 저버리고 나서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그 이권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지하고 있는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